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에 유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LAW죠. 카톡 아이디입니다.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 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상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사고 후에 직면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후에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보험회사에 대응을 하고 어떻게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를 증명도 해서 내가 입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고 사고 초기부터 피해자가 정밀검사를 의사에게 요청을 하면 바로 의사가 촬영을 해줄까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사고 후에 대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난 시점에 MRI죠. 정밀검사를 해주지 병원 치료 초기부터 이런 검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로 인한 염좌 및 타박상 등의 통증이 일정 기간의 치료에도 큰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증상이 더욱 심해질 경우에 그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라고 알고 있으면 정확합니다. 즉, 의사는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검사가 아니고 치료 및 진단의 목적으로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심사평가원에서 이러한 지침이 병원으로 다 내려갔을 것이고요.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에 촬영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의사들은 환자들이 아무리 원해도 골절이 없는 환자인 경우에는 치료가 시작될 때부터 약 1, 2주 정도 지난 뒤에 정밀검사를 해주는 것으로 아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점이 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이죠.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고 직후부터 상지 혹은 하지 쪽에서 부분적으로나 전반적으로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응급으로 바로 찍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겠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병원 치료를 하면서 정밀검사, 즉 MRI를 하는 경우에 왜 이런 검사를 하는 것일까요? 중상자나 골절이 없는 환자라면 아마도 목이나 허리, 어깨, 무릎 이런 정도의 통증이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아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할 때 의사는 어떠한 기전으로 그동안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있는지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병원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으로는 병명이 염좌인 경우는 약 2주에서 3주 정도의 병원 치료로 호전되거나 완치에 가까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료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했을 때는 정밀검사를 통해서 통증이 어떤 이유에서 오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정밀검사를 하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이 아픈 곳 한 곳 정도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 145화죠. 보시면 왜 여러 군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많이 아픈 곳 한 곳 정도 촬영하는 것이 왜 타당한지를 잘 설명되어 있으니 이 영상 보시면 도움 될 것입니다. 위에서 정밀검사를 하는 시점과 정밀검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정밀검사를 했다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밀검사 후에 나올 수 있는 병명은 척추의 미세한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추간판 탈출증 이런 병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밀검사를 했는데 정상으로 나오게 되면 참으로 다행인 것이죠.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뭐니 해도 최고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상 소견이 나오게 된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잘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정밀검사를 한 후에 디스크 진단 병명을 진단서에 넣어줄 때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M코드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을 합니다.
가끔 S코드로 진단을 해주는 의사가 있긴 하지만 매우 극소수이거나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가끔 해주기도 합니다. M코드는 질병코드고요. S코드는 외상코드인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M코드로 진단서를 발급을 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해주려고 하지도 않는데 억지를 부릴 필요 없이 M코드로 진단해 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들은 정밀검사 후에 엄연히 이상소견의 정밀검사 판독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병명조차 진단서에 넣어주지 않으면서 자기 눈에는 이것이 퇴행성이 분명하니까 진단 병명을 넣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의사들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사들은 아마도 보험회사의 눈치를 보는 의사로 판단하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진단이 되었을 때 정확한 팩트 체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칭 디스크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 의사들의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퇴행성 질병이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의 수분이 마르거나 뒤로 돌출이 시작되면서 오는 퇴행성적인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골절이 없는 단순 염좌 환자가 정밀검사를 해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명이 나오게 되어도 매우 소극적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은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무작위로 10명을 정밀검사를 찍어도 많은 퍼센트로 디스크 질환은 발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들이 전부 도매금으로 퇴행적인 질환으로 몰아가 버린다면 그건 큰 오류라고 보는 것이 법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교통사고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큰 충격으로도 외상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사고 차량의 견적이 중요하다고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간접적인 증거이지만 사고의 크기를 가지고 질환이냐 외상이냐를 가지고 보험회사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한 치료받지 않았다거나 예전에는 아프지 않았다는 증거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예전에 MRI 검사를 했던 적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기초로 사고 후 갑자기 나타난 내 아픔의 동기나 검사 결과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만 있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정밀검사를 하는 시점, 정밀검사를 하는 이유, 정밀검사 후에 추간판 탈출증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진단이 나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보험회사 상대로 대응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하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